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바로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목요일에도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 종목이 매일 하나씩 나왔습니다. 오늘도 AS 코너, 그리고 새로운 포착주까지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는 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2만 선을 하회했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높은 환율에 충격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개인만이 저가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코스닥도 양매도세가 집계되면서 4거래일 만에 종가상 670선을 다시 하회했습니다. 네, 이번 주 결국에는 연말 랠리가 찾아오지 않아서 종목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지금부터 종목 상담 접수받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은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공병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4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한다면 한다는 걸 보여주신 정지우 위원님이었습니다. MTN 2024년도 베스트 어드바이저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덕분에 다시 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실력이시죠. 네, 이 주식 싹쓸이 네. 방송을 벌써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제가 열심히 올해는 어떤 시점보다도 가장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상반기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좀 어려웠어요. 아마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을 거예요. 8월 달부터 해서 장이 좀 위축되고 이제 또 개업 얘기 나오면서 투심 또 극도로 얼어붙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 12월 달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제가 이제 포착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중장기는 좀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요즘에 단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단기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꽤 그래도 이 로봇 AI 자율주행 쪽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탄핵 전국 이슈만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 1분기만 지나도 훨씬 더 안정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 2분기 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1월 달이 이제 이 헌재 재판관 이 임명 이슈가 아마 이제 승부를 또 가릴 것 같은데 조만간 저는 1월 달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년도 주식 싹쓸이 방송과 같이 도전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소감 질문 드렸는데 역시나 자나깨나 주식 시장밖에 모르시는 우리 위원님입니다. 어쨌든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해 볼게요, 위원님. 네, 이번 주 시장 정리해 주실까요? 예, 소감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주식 생각만 하다가 일단 무엇보다 지금은 이게 저의 뭐 자랑 아닌 자랑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시장에 대한 이 설명이 뭐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분들도 그렇고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관심이 집중되겠죠. 일단 이 헌재 재판관 임명 이슈 이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번 주 오픈 AI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이 좀 강했잖아요. 개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로봇이 조선소의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누르메카 대표자가 매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 AI라든지 이번에 구글 MS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퀄컴 쪽 얘기 나오는 것 같고 현대차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형 같은 경우도 이제 누적 수주 잔고 1조 원 얘기 나오면서 이제 로봇 AI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가 좀 이뤄졌거든요. 로봇주가 이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개발을 했고 이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로봇이 드디어 매출화되고 상용화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내년도에는 또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로봇주들도 앞으로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하고 좀 협력하는 기업,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되면서 테슬라도 이제 2년 뒤에는 완전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SOS랩, 북미 지역 쪽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 SOS랩, 현대차의 모바일 로봇에 독점 공급하죠. 무엇보다 라이다, 세계 최초로 라이다를 고정형 라이다를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기업들 다 제가 이번 주쯤에 다 설명 좀 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미국 전역에 레이더 공급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현대모비스 쪽이랑도 협력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역시 이제 이 마음의 AI 같은 경우도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반자율주행 사용하다가 그리고 반자율주행도 좀 고가차에만 탑재가 됐는데 이제 유럽은 ADS 장착이 의무화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완전 자율주행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죠. 2년 뒤면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니까 자율주행 쪽도 중장기는 뭐 지금 이런 기업들이 꼭대기가 아니에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그렇고 SOS랩, 마음에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이평선들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뭐 과열 신호가 나오고 투자 심리도가 과열권에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역시 자율주행 쪽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헌재 재판관 임명 영향, 탄핵 전국 지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 이번 주 80원 터치했나요? 장중에 80원 돌파했죠. 이게 굉장히 지금 이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국무총리가 탄핵됐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탄핵 부결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때 증시가 이제 폭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했고 이번에도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 이 이슈 때문에 탄핵 정국이 이제 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지연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달 때쯤 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정치권에서 또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내년 한 1월 늦어도 한 2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만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1분기만 좀 지나가도 2분기부터는 좀 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추경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원래 반반이 아니고 하반기, 상반기 반반인데 70% 가까이를 상반기에 다 집중한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반기에 몰빵 때린다는 거죠. 예산을. 그만큼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제 1분기 지나고 나는 서서히가 아니고 좀 더 빠르게 아마 경제가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역시 뭐 AI 시대이기 때문에 또 AI부터 해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이 또 이제 투심에 살아나고 있는 만큼 지금 지난주에도 이런 업종만 갔거든요. 그래서 뭐 배터리 업종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지금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산업혁명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간 거래할 때 1,486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환율 안정이 일단 급선무일 것 같네요. 그래도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 방향성 밝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는 보니까 거래일이 3일밖에 또 안 돼요, 위원님.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볼까요? 일단은 무엇보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AI, 자율주행. 이제 CS 2025가 열리거든요. 거기 젠슨랑 CEO 같은 경우도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간밤에 나스닥 증시랑 다우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안 떨어져요. 그냥 소폭 하락 약보합 정도 0.5포인트? 그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잘 버틴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야간 선물 지수가 잘 버텼다 하더라도 뭐 다음 주에 또 정치적 이슈 때문에 뭐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스러운 부분은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거의 안 떨어졌다. 원래 나스닥 지수 한 1% 정도 넘게 2% 가까이 떨어지면 코스피 야간 선물은 4포인트, 1%, 2% 폭락을 해야지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거의 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됐다는 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 이제 정치적 이슈가 선반영 됐다는 좀 측면도 아마 시장에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어요. 이게 환율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1,480원대 부근 70원대까지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래 마지노선이 한 1,460원대로 갔는데 50원, 60원.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7.3 위안까지 올라갔죠. 이 부분이 또 마지노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도 지수 급락이 나와도 역시 로봇 AI 자율주행은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 1분기쯤에 어떤 재료가 나올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빠르게 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1분기에 포커스 맞출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딱 뭐 공시가 나온다든지 뭔가 재료가 딱 이제 분명하게 이제 임박돼 있다든지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분명 오히려 내년 2분기에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내년도 1분기가 가장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CES 2025 세계 최대 IT 전시회 참고로 다음 달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이런 일정 관련해서 아래 적혀 있는 섹터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대상의 기법 강의 또 다르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역시 이번 주 또 자율주행 핵심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자율주행 쪽을 한 4종목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 4종목입니다. 예, 올해 설명드렸던. 일단 무엇보다 SOS랩.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8월 달에. 21선 돌파한다? 바닥에서 밀집 국면.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기회가 왔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주식 싹쓸이 설명드리면서 주식 싹쓸이 이꼬르 원래 바닥 싹쓸이에요. 주식을 바닥에서 싹쓸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2024년도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봤다. 딱 그날이에요. 막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고점이 더 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 8월 26일 날이었나요? 다시 여기까지 떨어져도 11월 달에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꺾이면 불안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이제 매도하고 싶어지고 또. 그래서 바닥에서 처음에 21선 돌파하고 터닝할 때 5일선 회복되고 그럴 때 항상 중요합니다. 지금 중장기 완벽 정배를 들어가 있죠. 월봉으로 치면 아직도 그렇게 꼭대기권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40배 급증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들까지 나왔죠.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죠. 언제? 바닥에서.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제가 더 갈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럼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갈 것 같아서 이제 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못 간다 여기서는 이제 뭐 더 간다, 뭐 밀린다 이거를 단기는 무조건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대신 이제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2027년도 때까지 영업이 40배 이상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고정형 라이다를 개발했죠. 그래서 현대차의 모바일 로봇에도 독종 공급한다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북미 완성차 업체 GM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쪽도 뚫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여기가 중요해요. 항상 바닥권에서 21선 첫 돌파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은 이제
1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는 11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마음 AI 같은 경우를 또 여기서 설명드렸죠. 21선 초돌파,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전하니까 200일선 뚫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데 장중 상한가 들어갔죠. 물론 이제 증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단기 매물 소화를 좀 한 것 같은데 이번 주 대홍우제가 나왔어요. 대홍우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작년도에는 이제 이 테슬라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올해는 구글 MS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제 시기를 딱 얘기가 나왔죠. 구체적인 시기. 2월 말, 내년 2월 말에 국내 자동차 차량에 이 회사의 생성형 AI가 탑재될 예정이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모듈 제품에 2월 말에 역시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퀄컴하고 현대차로 추정이 돼요. 예사롭지 않은 거죠.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이 회사의 제품이 탑재돼서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한다. 이렇게만 되면 아마 AI 관련주 내에선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가장 지금 AI 쪽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역시 자율주행 쪽이랑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봇이거든요. 로봇. 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SOS랩도 좋았던 부분이 로봇과 자율주행을 투트랙으로 볼 수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에 있을 때 임원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3바닥션하고 이제 720원 뚫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여기서 이제 뚫을지 아니면 한 번 더 횡보를 했다가 주정을 받았다가 내년 1월 달에 움직일지 아마 CS 2025가 내년 1월 달에 열리는데요. 이 회사가 참여를 하죠. 그래서 퀄컴이랑 협력 성과를 이제 공개를 하고요. 내년 2월 달에 정식 출시할 예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 4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왜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도에는 개발만 했죠. 개발만 하고 올해부터는 드디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이쪽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역시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무화되죠. 내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퀄컴이라든지 현대차에 드디어 제품화돼서 만약에 탑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10배 가까이 급증하기 위해서 지금 농기계 시장도 진출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화 상용화될 때 비로소 주식은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바이오 쪽도 임상 1상은 단발성인 경우가 많고요. 3상이 임박돼서 제품화 상용화될 때 그럴 때 본격적으로 한번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는 대부분 AI 로봇이 워밍업이었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본게임 들어가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받쳐주지 않는다. 지수 때문에 뭐 불안하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1분기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늦어도 정치적인 이슈는 아마 지금 상황인지라 아마 내년 2월달, 3월달 전에는 어느 정도 탄핵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재판관 속도도 지금 판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넥스트 칩. 이 기업도 세계 최초로 지금 ADS 통합칩을 ARM하고 공동 개발했죠. 지금 딱 버튼 누르면 만약에 제 차가 만약 이 회사에 칩이 탑재되어 있다. 그럼 지하 주차장까지 알아서 주차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 딱 누르면요. 지하 주차장에서 빼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ADS 통합칩을 개발했다. 그런데 엔비디아를 뛰어넘겠다. 다 이런 위치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 설명드렸고요. 100일선 부근 11,000원대가 지지권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역시 로봇과 자율주행 투트랙으로 볼 수 있어요. 로봇은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그리고 뉴로메카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얘기 나왔죠. 내년도는 또 대기업과 팹리스 간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AI 반도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내년 1분기에 밸럽 공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밸럽 공시는 뭔가요? 주가 부양 정책이에요. 왜 갑자기 주가 부양을 해야 될까요? 주가 부양이 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가가 막 폭락할 것 같아서 폭락할 것 같으면 회사에서 뭐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기업은 CB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CB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단가가 기간이 됐든 최대주가 됐든 12,500원이에요. 최저 전환가액이. 그래서 13,000원 이하는
항상 마지막 기회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 1분기에 역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ADAS 통합칩이 유럽에 이제 1분기에 수주가 결정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에 밸력 공시하겠다, 1분기에 수주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그러면 1분기에 호재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넥스트 칩도 좋은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막 대표사들이 막 급등할 때 매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막 급등할 때 막 매도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자율주행 쪽도 그런 기업들이 좀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은 단 한 개의 기업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넥스트 칩도 중장기 완벽하게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주 아래 꼴에서 향선 나왔죠. MACD가 이제 빨갛게 나오죠. MACD가 빨갛게 나오죠. 예. 여기 위치죠. 여기 위치. 여기 위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들도 지수 때문에 1분기에 뭐 출렁출렁거린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로 12,500원 이하는 삼는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뭐 크게 뭐 우려감이 없다. 이제 탄핵 전국 이슈가 빨리빨리 마무리된다. 그럼 이제 우상향 쪽으로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상승 기조에 초점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좋은 부분이 뭐냐면 역시 방산, 로봇, 자율주행. 이 기업은 세 가지를 또 3트랙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기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종목 뭐 SRK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수 때문에 좀 밀린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만큼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싹쓸이해드렸거든요. 예. 핵심주들 위주로만. 대표이사 부사장이 매수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죠. MACD 0을 돌파하고요.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도 밀집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현대모비스, GM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자율주행 쪽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GM, 현대모비스를 뚫었다. 예. 그리고 방산 쪽도 지금 그리고 특히 내년도부터 LG전자 쪽의 매출이 본격화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10,000원 이하가 바닥권이었죠. 제가 10,000원 이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14,900원까지 올라왔죠.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들어간다. 그래서 최근 들어는 12,000원대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12,000원대 지지권 정도로 보시면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점진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국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겨냈죠. 예. 2000년도 때 IMF도 이겨냈었고요. 예.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겨냈고요. 예. 아마 저는 이번에도 이겨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어마어마한 위기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외환보유고가 아직까지는 튼튼하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 지금 정치적 이슈가 뭐 실망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 침체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아시아 증시는 강했는데 우리나라만 좀 못 가는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AI 시대,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이런 기업들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역시 산업혁명. 항상 큰 위기 속에서는 산업혁명이 속해 있었다. 2000년도 때 인터넷이 있었죠. 2008년도 스마트폰이 있었죠. 이제는 AI, 자율주행, 로봇 시대가 이 위기 속에서 뭔가 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역사는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것이고 이제는 산업혁명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매수가는 22만 6천 원, 비중 8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2만 6천 원,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매수가 터치한 게 지난달 말이네요. 이번 달은 매수가 아래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분 비중이 80% 너무 커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샀어요. 예. 주식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만이 꼭 이상하게 몰빵을 하면 꼭 그것만 안 가면
아쉽거든요. 예. 뭐 몰빵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몰빵은 언제 해야 되냐면 2020년도 그때 당시 코로나 왔을 때 정의선 회장님이 살 때 몰빵해야죠. 예. 그때 6만 원대에서 회장님이 그때 수백억 가까이 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몰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2020년 코로나 때는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회장님이 수백억을 사고 임원들 수십 명이 수십억을 사고. 예. 근데 지금은 여기다 대고 사실상 뭐 몰빵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현대차를 또 신뢰하거든요. 예. 현대차 분명히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쪽도 전기차는 인정을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도 이미 꽤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올 것 같고 대신 지금은 대형주가 갈 장세는 아니죠. 예.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쪽 위주로만 움직이니까 특히 양자 컴퓨터까지.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축소해주고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르게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자동차만 몰빵 때리기에는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 때는 인터넷 시대가 왔고 2008년도 때 스마트폰 시대가 왔고 지금은 AI 로봇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데 양자 컴퓨터 시대도 올 거고요. 그런데 너무 자동차 하나에만 올인하기에는 물론 현대차도 로봇 사업 합니다. 자율주행 사업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내재화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예.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하나만 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일단 최근 들어 19만 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왔죠. 720선 부근이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좀 바닥권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분산 차원에서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만 원대 지지권으로 보시고 지금 당장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봤을 때는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 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40만 원 가도 고평가돼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예. 퍼라든지 PBR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일단 보유 전략을 놨대 좀 올라갈 때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9만 원 지지해주는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본전 부근에서 비중을 좀 줄이자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에이직랜드. 에이징랜드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35,300원에 30%입니다. 네, 35,300원, 비중 30%. 언제쯤 예. 매수하셨을까요?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열흘쯤 되는가 봐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군요. 네, 예, 예. 반도체 쪽 또 정반도님께 연락 잘 주셨어요. 예, 크지는 예. 않지만 그래도 좀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 팹리스 기업과 이제 이 파운드리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해주면.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후공정까지도 같이 담당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이제 브로드컴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 시대도 오면서 국내 DSP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에이징랜드랑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에이징랜드는 일단 TSMC를 선택했어요. 그쪽에 협력업체로 등록이 돼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어요.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둘 다 승자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지금 파운드리 업체를 선점을 했다라는 부분은 대신 우리나라를 그렇게 밀어줄까요? 예. 아마 대만 지역 쪽에 GUC라는 기업이 있어요. 매출 1조 원 나오는 기업인데요. 아마 그 기업을 좀 더 주력적으로 밀 것 같아요. 그 대신 에이징랜드는 앞으로 매출이 한 3천억대에서 5천억대로 전망도 해요. 예, 그런데 AD 테크놀로지는 예전에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예, TSMC 쪽에 협력업체로 등록이 돼 있을 때. 그런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 규제도 제약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를 선택하면 나중에 1조 원 이상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3천억을 버리고 온 기업이고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한 5천억대, 3천억대 이 생각을 갖고
TSMC를 선택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뭐 TSMC가 삼성전자보다 뭐 점유율이 축소될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삼성전자도 내년도부터 2나노 양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점유율을 좀 가져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굉장히 최근 들어 좀 자신감이 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삼성도 이제 4나노 수요 확보, 3나노까지도 수요 확보에 따른 이제 이 썰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가 이제 대전이 펼쳐질 텐데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죠. 대신 이 기업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에이징랜드는. 대신 요즘에 이 현대차 쪽에서 반도체 내재화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국내 DSP 기업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에이징랜드는 속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과 TSMC가 투트랙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아마 둘 다 승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2만 원대 초반대 2만 2천 원대가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대가 바닥권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대에서 3만 5천 원대에서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라인대가 중장기 지지권 바닥권, 단기 지지권은 이제 100일선 돌파했으면 이 3만 원대 부분,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 부근이 4만 1천 원대, 이 라인대가 뚫어버리게 되면 200일선을 첫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중장기 바닥권이에요, 차트는.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제 바닥을 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의 평선 이제 막 회복 시도 국면 속에 있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5개월의 평선 회복되면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다시 쌍바닥 신화로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2만 원대 부분에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선택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단기는 약간 이미 바닥 대비 한 5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는 약간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단 이 지지권, 저항권 철저히 참고한 상태에서 일단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뭐 TSMC가 갑자기 무너질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대만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로 3만 원, 위로 4만 원 잘 표시해 두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수익 보기 힘든 장인데 그래도 수익권이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해결해 드릴게요. 이번 종목은 한화오션이고요.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본전까지 올지 걱정이 많아요. 진단해 주세요 라고 멘트까지 남겨주셨는데 매수가 보니까 작년 8월 고점 이때부터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제가 갈 걸로 좀 봤어요. 이 기업 아니면 뭐 조선주 뭐가 갈겠습니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때려 사야 되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4만 지금 2천 원이라고 하면 2023년도 7월 달에 여기서 급등을 할 때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 거잖아요. 주식 싹쓸이. 오늘 제가 뭐라 그랬죠? 바닥 싹쓸이잖아요. 왜 꼭대기에서 왜? 여기가 꼭대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셨겠죠? 대신 결과론적으로 이제 꼭대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바닥은 밀집국면 720선 부근 거기가 바닥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지 이평선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야 여기가 이제 바닥인데 바닥이니까 사자. 이 주식 이 마인드를 확 바꿔주셔야 돼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마인드를 바닥일까 아닐까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지 더 갈까 말까 꼭대기일 수도 있는데 더 갈까 말까 여기 지금 막 급등을 하는데 더 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2025년도 때도 그러니까 2024년도 이분은 잘못 투자하신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대신 지금은 트럼프 수혜주로 내년도에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권, 중장기는 3만 1,000원대, 3만 원대 이 부분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단기는 본전 부분 올라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축소 그리고 좀 매도를 했다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도 잘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잡은 상태에서 도전하는 거랑 2만 원대에서 바닥권에서 잡은 상태에서 도전하는 거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량 보유하시면 안 돼요. 본전 부분을 왔을 때는 일단 축소를 해가면서 부담 없는 수준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 10만 원까지 노릴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AS 챙겨볼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만에 14% 시세를 냈어요, 위원님. 예,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좀 내려왔는데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14% 급등하다가 쭉 다시 내려왔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십자선 형태의 양선이 나왔죠. 이거는 뭘 의미하죠? 일정 기간 하락한 이후에 십자선이라는 거는요, 이제 상승 전환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매도 압력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월봉 차트는 이번 달부터 이제 막 5개월평 회복되죠. 대표사는 10,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했고요. 예, 그리고 16,000원대에서도 유중에 5억 정도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사 매수 단가 이하했죠. 세계에서 최초로 이 2나노 기반의 GAA 2나노 기반의 IPS 솔루션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거의 글로벌 기업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런 기업들은 지지권은 여기에요. 일단 7,8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는 보유권, 그리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중장기는 차트상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가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운 나쁘게 떨어진다. 그럼 뭐 이것만 떨어질 건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떨어지면 결국 이런 기업들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대표사가 매집이 이루어졌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확보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브로드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마 브로드컴 좀 관련 업종, 팹리스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수 때문에 내려오면 그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안에서 강조하셨던 SOS랩입니다. 지난주에 상한가도 나오더니 이번 주에는 고점을 더 높이면서 곧 100% 되겠네요, 위원님. 예. 원래 제가 평일날 설명드려서 사실상 한 130% 가까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지금 북미 지역 쪽에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요. 현대차 쪽은 모바일 로봇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당장 실적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맨날 뭐 적자 나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흑자 나는 기업,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이렇게 당장 실적은 별로지만 미래 성장 기대감. 앞으로 주식은 선행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바닥권에 설명드렸잖아요. 8월 달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종고점 부분이 이제 10,000원대, 이 라인대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추가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10,000원대만 지키시면 돼요. 지난주 지수 급락이 나와도 이 종목은 또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10,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는 저 20,000원대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0,000원대 지지해주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음 AI 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찍으면서 수익률을 더 높였습니다. 현재 46.4% 상승률 가져가고 있네요. 예, 마음의 이 종목은요, 제가 마음속의 1순위입니다라고 했어요. 예. 이게 마음 AI에서 마음속의 1순위가 아니고요. 예. 진짜 마음속의 1순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차트를 보겠습니다. 쓰리바닥 시연하니까 본격적으로 날아가잖아요. 예. 항상 이 바닥권에서 쓰리바닥을 시연하고 이제 200일선 돌파 직전이죠. 뭔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뭔가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아침부터 그 생각을 했죠. 예사롭지 않다. 예. 아니나 다를까 대형우제를 터뜨리면서 장중 상한가를 들어간다. 아마 2025년도에도 아마 마음속에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CS 2025 제품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재료 끝나지 않았습니다. 17,600원대가 기관들의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도 추가 시세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이번 주도 안 살펴보면 서운할 만한 넥스트칩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매수하고 51%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어제 하락장에서도 시세 잘 나왔네요, 위원님. 예, 넥스트칩은 역시 1분기에 벨록 공시를 하겠다고 했어요. 1분기에 벨록 공시를 하겠다. 1분기에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죠. 어떤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할지. 가장 유력시 되는 건 이 기업은 12 취득을 1년 전에 이미 해놨거든요. 예. 그럼 12 행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12,500원대가 12 전환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너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12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의미가 없잖아요. 비싼 가격에서 행사를 한다?
최대 주주는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장내 매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그 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폭락하는 거를 또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보면 지수가 또 급락해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아마 내년도 그래서 주가 1분기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아마 시비 행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내년 1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로봇 쪽의 재료도 큰 재료가 있는 만큼 조단위 수주를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넥스트칩은 아마 로봇 자율주행 쪽에 역시 또 마음의 다음으로 마음속에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저는 뭐 지금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조정심만 저가 매수기를 계속 1분기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조정시 매수 기회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뜨거운 양자암호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KCS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12,610원이 종가인데 위원님은 7,000원대에 매수 타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73.6% 상승률 넘어가네요. 예,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보려고 하면 KCS만 보세요. 어디에서? 7,000원 이하에서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벌써 뭐 한 70% 올라온 것 같은데 KCS가 세계 최초 양자암호 원칩이 내년도 국내 통신 장비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예. 중장기는 역시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단기는 대신 지금은 이제 과일권이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에 시가가 약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시가가 좀 강하면 시가상으로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는 한번 쳤다가 다시 뭐 재매수기를 오전 근접할 때 노리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왜 양자 컴퓨터 중장기는 좋은데 대신 당장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뛸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드디어 새로운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한 번 받는 것도 정말 힘든데 4년 연속 대상을 받은 정지의원의 새로운 싹쓸이 포착주 지금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더. 의원님. 마지막 주잖아요. 이번 주. 예. 내년도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또. 네.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 방산, 3트랙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 부사장이 매수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안심이 좀 되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내년도 전망이 좋아요. 스쿨버스향 미국에 전역에 이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뭐 LG전자 쪽에도 내년도에 공급, 그리고 또 내후년도에 또 재료가 있어요. GM 현대모비스 쪽에 또 공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무인 드론 쪽에 4D 레이더도 적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드론 관련 방산까지. 그래서 대신 단기는 과일권이에요. 제가 이번 주 밑에 있을 때 좀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좀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기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산타는 올해 안 찾아왔지만 열 산타 부럽지 않은 정지의원의 종목 선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두 번째는 뉴로메카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작년도에도 뉴로메카 움직임이 좋았는데 올해가 드디어 이제 조선소에 공급되거든요. 근데 넥스트 칩의 ADS 칩이 아마 뉴로메카에 공급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왜? 뉴로메카랑 내년도에 협력한다 이런 얘기가 했기 때문에. 근데 뉴로메카도 역시 대표이사랑 최근 들어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단가가 2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뉴로메카가 2만 8천 원대에서도 기간이 400억에 가까운 시비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후 이제 언제든 400억 시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2만 8천 원대란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기간 매집 단가에 비해서 올라온 게 없죠. 그래서 2만 8천 원대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2만 8천 원대 또 2만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내년 초쯤에 지수 때문에 휘둘리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이제 정치적 이슈가 마무리된다. 그럼 다시 뭐 2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종목 뉴로메카입니다. 눌림목 매수 관점 잘 지켜보세요. 세 번째 종목도 알려주실까요? 역시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업도 세계 최초로 EMIC, 반도체 쪽에 후공정, 물량을 좀 수주했거든요. 이제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해서 지금 무엇보다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확대 기대감이 나와요. 근데 누가 들어왔느냐? 역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19,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20억 들어왔죠. 그리고 25,000원대에서 기간이 지금 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인가요? 12 발행을 작년도에 했을 한 걸로 기억이 나요. 올해 했나요? 지금 공시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 그 단가가 25,000원대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2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기관들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자율이 0%. 그러니까 12 전환가액 조정가액도 없어요. 최저 조정가액이 없어요. 리픽싱 조항이 없다라는 건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지금 기관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양자 난수 발생기 이쪽이 앞으로 6G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핫한데 KCS 다음으로는 저는 그냥 ALT 정도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재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TSMC까지 불허한다. 모든 반도체를 후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ALT였습니다. 차트 보니까 정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네요. 바닥권에서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도 궁금해요, 위원님. 예, 삼현이라고 있는데요. 이 삼현 같은 경우가요. 무엇보다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원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삼현 같은 경우가 지금 4회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도 대규모로 들어왔고요. 또 세계 최초 기술도 확보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지능형 로봇 핵심 부품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에 해외 고객사네요. 해외 고객사랑 대규모 양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요즘에 들어서 그냥 계속 지금 상한가 랠리가 나오는 부분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사면, 예. 그리고 뭐 지금 마음 AI, KCS 지금 거의 뭐 매일 상한가에서 한 20%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 때문에 다시 번쩍이라도 내려오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심주 중에서. 그런데 또 그런 기업들도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악재가 없이 만약에 지수 급락 때문에 내려오면 역시 주포 바닥에서 매집 들어온 기업들은 또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삼현도 역시 자사주 매입을 신청을 했는데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급등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단기는 과일권이니까 최대한 또 1월 달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고요. 로봇과 방산 모멘텀 다 안고 있는 종목 삼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궁금합니다. 주인공. 예, 이제 우리는 2025년도 1분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역시 1분기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수주할 만한 기업, 수주한 기업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는 넥스트 칩을 설명드렸잖아요. 역시 이번 주 마음 AI가 아무래도 마음이 와닿아요. 마음 AI. 예. 마음 AI는 퀄컴을 뚫었잖아요. 예. 퀄컴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부터 해서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키오스크부터 해서 온디바이스 AI 칩에 가장 지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엔비디아로 꼽는 게 아니고요. 브로드컴을 꼽는 게 아니고요. 퀄컴을 꼽고 있거든요. 가장 진심이에요. 온디바이스 AI. 그런데 퀄컴이랑 지금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제품 탑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포티투다하고 협력설이 나왔는데 차량에 지금 이 회사의 AI가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2월 말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 AI가 내년도 CES 2025에서 1월 달에 이제 제품, 이제 성과를 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음 AI는 앞으로 좀 가장 중요한 AI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아직도 저가 매수기에만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 AI까지 5종목 모두 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4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주식 투자 바닥에서 잘 사면 돼요. 예, 대신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요. 시간과의 싸움인데 아마 내년 1분기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가 가장 아마 내년도에는 최저 상저 하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최저 저가 매수기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년 하반기 열심히 이 자리에서 아마 웃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웃고 계실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열심히 저가 매수에 동참하시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5년 연속 대상에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연간 베스트 대상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뭐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지금 MTN 신화를 또 쓰고 있습니다. 정지우 위원, 최고의 상승률 원하신다면 최고의 위원과 함께하세요. 잠시 후 9시에 시작이 되고요. 참여 방법 하단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